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나는 2500년 전 지구상의 물리적 몸 안에 있었을 때 내가 했던 진술로 돌아갈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불성고적 내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이 점에 대해 추측하고 다양한 이론과 해석을 내놓았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들을 비난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은 집단의식을 기반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준 가르침들에 근거한 관점을 주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이 불성임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불성은 형태 폼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물질 우주의 형태를 보고 의자를 보고 카펫을 보고 창을 보고 테이블을 보고 테이블이 불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테이블은 불성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형태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형태 너머에는 불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25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멘탈 마음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자는 분자, 원자, 심지어 아원자 입자라고 불리는 작은 단위로 만들어졌다는 개념을 갖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원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의자도 원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원자가 의자처럼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원자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는 일반적으로 형태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테이블과 의자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대로 훈육된 것처럼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감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의자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는 불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불성은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 가능한 어떤 형태도 이 물질 우주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형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성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성이 형태가 없다면 왜 불성이 필요한 것일까요? 만일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어떤 무형태의 성질 포머스 내처도 없다면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질까요? 과학의 발견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나요? 가시적인 것, 예를 들어 의자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면 이 의자가 느닷없이 아웃오브 성질 내처로부터 현재의 형태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의자도 없고 이제 한 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광배, 방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사물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의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속은 땅속에서 다른 종류의 광석으로 시작되었고 그것들은 파내야 했고 녹여야 했고 철로 변해야 했고 이처럼 의자의 다리가 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다시 가공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해서 조립해야 하는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더 씌우는 커버가 있었고 패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의자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르는 이 모든 원자재들이 또한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놓여있는 철광석은 철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들은 원자라고 불리는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아원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아원자 입자도 에너지, 파동 에너지 웨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형태, 가시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로 다른 단계들로 갈수록 점점 더 미세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단순한 형태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자 또는 건물 전체와 같이 훨씬 더 정교한 건축물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분자는 덜 복잡하고 원자는 훨씬 덜 복잡하고 아원자 입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점점 더 덜 복잡해지고 덜 두드러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도약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가 이 물질 우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기본 진료 베이직 서브스턴스가 있고 이 기본 진료는 형태가 없지만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점으로 반드시 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성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불성은 모든 형태가 맞추어지는 방식의 기본 진료라는 이 말에 대해 시각화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과학적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과학적 패러다임이 인지 부조화 카그네드 데스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형태 이상의 더 깊고 더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논리적인 결론은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본 진료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문제는 물질 패러다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물질 우주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자들이 이것을 생각하는 방식은 형태가 없는 물질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무너탱이에서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사실입니다. 아무것 너탱도 아닌 것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성을땡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모든 것 업땡은 불성, 즉 기본 진료로부터 나옵니다. 형태가 없지만 모든 형태의 근원이 되는 기본 진료의 개념은 아마도 물질 패러다임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학적 발견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물질 패러다임은 단지 과학적 발견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일 뿐이고 물질 패러다임은 현재의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은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태가 만들어지는 불성이라고 불리는 기본 진료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이죠? 자,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집착을 갖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reality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어떤 것은 실제이거나 실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물질 우주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형태도 없는 기본 진료로부터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이 보는 모든 형태들이 실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그것들 자체의 존재성도 독립적인 존재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불성이 없다면, 만일 기본 진료가 없다면 어떤 형태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형태, 테이블, 의자, 태양, 여름 같은 기본 진료로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의자를 구성하는 기본 진료는 변형될 수도 있고 오히려 형태 없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꽃이나 먼 별과 같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성 안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무형태 폼러스 안에서는 시간탐, 공간 스페이스, 지역성 로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의자를 구성하는 형태가 진료가 무형태 폼러스로 돌아오게 되면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을 형성하는 데 즉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의자가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존재성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실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존적인 존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존적이고 궁극적으로 불성에 의존적이지만 의자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자가 앉을 수 있는 바닥이 없다면 의자로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의자에 앉을 사람이 없다면요. 바닥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필요를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니었다면 의자가 존재했을까요? 따라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지만 불성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것, 모든 형태가 의존적인 기원 디펜던트 의존에이션, 상호 의존적인 기원 인터디펜던트 의존에이션 연기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진공 상태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 진료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이유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다, 벽, 지붕, 인간,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철광석이 있는 땅이 없었더라면, 나무가 자라난 목재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타 등등이라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어떤 형태도, 어떤 것도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 인터디펜던트입니다. 전체 물질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전체허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학의 발견과 일치합니다. 과학자들은 지역성 로컬리티, 분리성 세퍼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지역성 나노컬리티, 상호 연결성 인터커넥티드는 더 깊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깨달음, 엔라이트먼트이라고 부르는 것에 도달했을 때 보는 현실은 물질 우주 어디에도 분리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 인터디펜던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과학이 어떤 것을 보여주었나요? 그들은 점차적으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긴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시 창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생겨나는 창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창조되었던 것들은 이전에 존재성으로 왔던 것이 그 후에 존재성으로 왔던 것에 대한 기초 파운데이션가 되어갑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 연기법이 아주 먼 옛날로 도달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선형적인 사고방식이 궁극적인 시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볼 수 있는 한 이런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인터커넥티드네스를 다시 한번 증명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불성의 더 깊은 실제가 이 모든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연기법의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는 어떤 목적도 없고 단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치한치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연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무작위성 랜덤네스이란 무엇일까요? 정의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진정한 무작위성은 어떤 형태도 가질 수 없고 물질 패러다임 안에서는 오직 형태를 가진 것만이 실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인지 부조와 카그네티브 디서넌스입니다. 여러분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사물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은 우연, 무작위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형태가 있는 것만이 실제라고 말하지만 우연과 무작위성은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그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들이 여러분이 실제라고 주장하는 모든 형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인지 부조화입니다. 또 다른 수준의 인지 부조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물질 세계만 있고 오직 그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자각하는 자기 인식적인 self-aware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자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연과 무작위성이 어떻게 모든 곳에서 질서를 찾는 자기 인식자각 self-awareness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나요?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설명이 완전하지 않거나 심지어 실제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에 열려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모든 형태, 눈에 보이는 물리적, 물질 세계에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각하는 존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자신을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생명체 라폼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지 부조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 출현한 가장 최근의 생명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진보된 생명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된 모든 것, 출현한 모든 형태가 그러한 자각하는 존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 가장 진보된 생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극장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극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기 위해서여입니다. 그 극장이 무작위적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적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 자체로 지어졌고 어떻게 해서든 극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관객이 존재하는 것으로 왔을까요? 처음부터 극장이 관객들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는 게 더 말이 안 될까요?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세계에는 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에 기반한 현실 시뮬레이터 리얼리티 시뮬레이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까고 옷을 쓰고 특별히 만들어진 어떤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이 눈앞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험이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 세상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이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고 실제 세계인 것처럼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실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의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자신의 의식을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충분히 했다고 결정할 때까지 어떤 경험에 의해 포화 상태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다른 경험을 원합니다. 냉소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고 따라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실제라고 확신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도약을 해서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동안 실제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지구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더 정교한 현실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아닐까요? 확실히 여러분은 지구 안에 있을 때, 지구상의 물리적 몸 안에 있을 때 그 몸을 통해 경험하는 것과 감각은 매우 실제처럼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물질주의자라면 하지만 실제가 아닌 경험을 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 일시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일시적이지만 여러분의 의식은 계속되고 있고 일시적인 경험은 여러분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을 새로운 궤도상에 놓게 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자아감 센스 없어 불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시뮬레이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도약과 지구가 현실 시뮬레이터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불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수한 무형태 상태로 되돌아와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형태도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것도 실제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지구라고 불리는 현실 시뮬레이터에 들어온 수십억 명의 자각하는 존재들에게 세상이 실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의식, 현재 진행 중인 자아감을 바꾸는 경험을 줍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가 자각하는 존재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현실 시뮬레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을 하도록 설계되었나요? 자, 두 가지 종류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구가 여러분에게 주도록 설계된 두 가지 종류의 아주 다른 경험입니다. 하나는 몰입 이머션 경험이고 여기서 여러분은 실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으로 물리정몽과 완전히 동일시되고 여러분은 자신을 실제 세상에서 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몰입 경험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하고 있고 몰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진 경험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실제 세계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인식, 그들이 어떤 세계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 역시 실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현실 시뮬레이터 리얼리티 시뮬레이터의 독특함입니다. 70억 명의 자각적인 존재들이 모두 같은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지구 주변에 서로 다른 외부 환경이지만 그들은 같은 행성에 있지만 그들은 모두 그 행성에 대한 개별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환경은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똑같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경험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말했듯이 형태 세계의 목적은 자각하는 존재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밖에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조차 말했듯이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특성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양자 물리학도 과학자들의 마음이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각 인간은 특정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인간은 자신의 경험이 실제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실 감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정말 기본 진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형태도 영구적이지 않고 어떤 형태도 독립적이지 않다면 사람들의 마음 밖에는 현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감은 틀림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생겨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만 그 환경에 대해 매우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일 수도 있는데 그는 환경이 바이블에서 묘사된 방식으로 있고 그리고 기능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똑같이 독실한 물질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그는 세계가 물질주의 바이블에서 묘사된 방식대로 기능한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것은 각 사람이 마음속의 감각을 통해 그 사람에게 오는 신호들 중 일부를 걸러내는 우리가 필터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 신호들 중 일부를 걸러냅니다. 마음은 어떤 이미지를 들어오는 것에 중첩 습관포시키고 따라서 크리스천에게 크리스천 세계관이 현실처럼 보이고 유물론자에게는 물질주의 세계가 현실처럼 보입니다. 어떤 세계관도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제가 아닙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실제적인지 다른 쪽보다 더 정확한지를 논하는 것은 심지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지구상의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이고 현실 시뮬레이터는 하나의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뮬레이터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세계관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각에서 어떤 신호를 걸러내고 다른 신호의 특정한 해석을 더씌우는 어떤 마음 필터 또는 심리 상태를 통해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 필터에 의문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필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이 그 필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실제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지구라고 불리는 현실 시뮬레이터의 몰입 단계, 이머션 페이지입니다. 다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운하는 단계, awakening phase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 환경에 살고 있고 그 환경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실제라는 이런 감각으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서, 자신의 필터에 대해서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지점에 오므로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필터는 특정 신호를 필터링하여 걸러내고 통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세계관의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행성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세계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구에는 존재했지만 먼 거리로 분리된 대양들에 의해 분리된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서 유럽 세계관과 매우 다른 세계관을 가진 마야 문명이 있었지만 대서양에 의해 분리되었기 때문에 두 세계관들 중 어떤 것도 그것들의 존재,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명은 아마도 수세기 동안 자신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도전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현실 시뮬레이터의 목적과 완벽하게 정렬 속에 있습니다. 특정한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는 이러한 분리된 문명이 있어야 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특정 문명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 필요치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구라는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사람이 살아야 할 특정한 시기가 있었고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세계관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인간은 정적인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고 아주 깊고 본래 갖추어진 내재된 성장 욕구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성장 욕구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멋진 경험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런 경험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무한정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실제인가? 여러분은 영원히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같은 경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경험에 흠뻑 젖어 있는 지점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종류의 경험에 흠뻑 젖어 있고 이제 다른 종류의 경험을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다른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문명의 많은 생애들 동안 육화를 했고 그런 다음 전원에서 다른 문명의 육화를 했지만 여전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지구의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가능한 다른 종류의 경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구에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지점에 왔습니다. 그때 한 생명 흐름이 깨어남의 단계 어웨이커닝 페이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안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래 그것을 가져야 하나요?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말했듯이 의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가능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마도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특정한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사이에 특정한 연결고리 커넥션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각각의 자각적 존재는 정과 같은 정체감 오픈 플랫 센서와 덴트리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온 우주에 홀로 있다면 그 정체감을 확장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에는 다른 자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자각적인 존재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얼마간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들과 세상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현실 시뮬레이터의 목적인 인식에서의 성장,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의 자아감의 확장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집단의 형태로든 함께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집단에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정체감을 구축하기 위해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지배적이 되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같은 세계관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다른 것 또는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깨어남의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의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나 몰입 단계에서 깨어남의 단계로 직접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명이 고립되어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따로 발전해온 다른 문명과 접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이 1500년대까지 발전하는데 세기들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문명은 또한 발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문명이 함께 모였고 이것은 그들 두 문명이 이전의 상태를 초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는 일부 사람들이 마야인들에게 그들의 문명이 유럽인들에게 잔인하게 억압당했기 때문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명 모두 살아가는 다른 방식이 있고 삶을 살펴보기 위한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던 그런 기회가 여전히 있었고 이것이 성장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문명이 갑자기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문명 모두 자신들의 세계관은 세계관이 아니라 현실 리얼리티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더 높은 권위에 기초하고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목적은 지구 현실 시뮬레이터와 관련된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같은 특정한 생명 흐름의 집단이 어떤 수준까지 성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깨어남의 단계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과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는 현실 감각에 집착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세계관에 집착하는 존재들이 홀로 남겨진다면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특정한 세계관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 특정한 현실 시뮬레이터에 사는 모든 생명흐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자유의지의 법칙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이상으로 특정한 세계관을 가진 고립된 문명 속에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문명이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른 문명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것은 단지 다른 경험,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경험이 아닐까요? 먼저 여러분은 세계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과 그것이 여러분의 문명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세계관들도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많은 다른 세계관들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더 높은 권위에 근거해서 모두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믿음에 집착할 것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고수하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흐름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모든 세계관이 실제라고 주장한다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옳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르다면 심지어 반대쪽이라도 모두 실제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 존재가 깨어남의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 존재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존재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이런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그 존재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세계관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세계관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걸까? 아직 지구상에 드러나지 않은 더 높은 세계관이 있을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구상에 궁극적으로 현실인 세계관이 없다면 어떨까? 그리고 어떤 세계관이 실제인지 어떤 것이 궁극적인지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어떨까? 서로 다른 세계관들이 있다는 사실에 내가 위협받는 것을 단지 멈춰야 한다면 어떨까? 한 세계관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식해야 한다면 어떨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훨씬 더 발전된 단계가 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현실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세계관의 유일한 목적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갖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통해 내가 가질 수 있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 경험을 내가 즐기도록 하고 그 경험에 내 자신이 몰두하게 하고 그 경험이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내가 그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 그 경험이 지겹다고 내가 느낄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나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한 번의 유코 안에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확실히 생애로부터 생애로 다른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지구가 현실 시뮬레이터라면 그 시뮬레이터 밖에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 시뮬레이터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뮬레이션된 환경을 투사하는 지구상에 특별히 만들어진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시뮬레이터 바깥에는 여러분이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제라고 본 것이 단지 더 큰 시뮬레이터라면 어떨까요? 시뮬레이터 밖에 뭔가 있다면요? 만일 어떤 것이 사실 더 실제적이고 어쩌면 시뮬레이터 바깥의 현실 세계가 한층 더 사실적 기배나치이라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상승나선 가운데 있는 자연행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현실 세계로 간주될 수 있고 비자연 행성들의 시뮬레이터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전체 상승되지 못한 무체 세계가 일종의 시뮬레이터라고 말할 수 있고 단지 상승된 영역만이 현실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살펴보길 원하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택권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깨닫고 말하는 지점에 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구의 시뮬레이터에 대해 충분히 가져왔고 이 시뮬레이터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충분히 가졌다. 내가 졸업할 수 있다면 어떨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단지 재화하는 대신 내가 그 시뮬레이터를 영구적으로 빠져나온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모든 세계관, 지구라고 불리는 시뮬레이터 안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세계관도 궁극적으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특정 유형의 경험을 용이하도록 주어지거나 특정 유형의 경험을 용이하도록 만들어지고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 모든 갈등은 어떻습니까?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지구는 특별한 유형의 현실 시뮬레이터입니다. 자각하는 존재가 전과 같은 정체감과 함께 만들어지고 그들이 그 정체감을 확장시키게 될 방식에 관하여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려할 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전과 같은 정체감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말한 연기법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각하는 존재로 나타났고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뚜렷한 존재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환경과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을 분리된 한 존재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구와 같은 현실 시뮬레이터는 단지 여러분에게 분리된 존재로서 특별한 유형의 경험을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보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행성들이 존재하고 자연 행성에서 또한 여러분은 전과 같은 정체성으로 시작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다소 분리된 존재로 보지만 그런 전과 같은 정체감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행성에서는 자각하는 존재들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는 여러분이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했듯이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궁극적인 결과로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모든 영역들 럼즈를 탐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리된 존재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든 상관없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모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여러분 자신의 상의 존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경험을 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자연 행성에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경험입니다. 지구상에서 여러분은 전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은 다른 분리된 존재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가시적인 물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결과는 없고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들이 분리된 존재라는 이런 감각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강한 현실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분리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분리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우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구상의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고 그것은 자유의지의 전체 범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경험에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안전 메커니즘은 비록 그들이 그들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실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현실 시뮬레이터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른 모든 존재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와 인류 사회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이제 서로 다른 문명들이 교류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세상이 점점 더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이것의 최신 단계로 자리 잡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세계관이 더 많이 충돌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인류가 집단적으로 깨어남의 국면의 시작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분리를 고수하고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세계관에 의해 자신의 세계관이 도전받고 있어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특정 현실 시뮬레이터에 대한 자유의지의 법칙 범위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물론 이번 생에서 맞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 생애 동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현재 지구가 있는 단계나 인류가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은 다른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자신의 세계관이 도전받도록 하지 않고서 이 행성에서 살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시점이 올 것이고 거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특히 같은 세계관에서 무한정 육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명과 다른 세계관 사이를 육화해서 육화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범위 안에 완벽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깨어남을 시작할 때 그들이 나머지를 끌어올리고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계관에 역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도록 도전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유일한 참된 종교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에게 유일한 참된 정치체계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또는 물질주의자들이 자신들에게 유일한 참된 세계관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선교사가 되었는지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가능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은 내가 궁극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이 세계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충분히 가졌고 더 높은 시야로 나아갈 때까지 몇 생애 동안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세계관, 선택한 세계관을 경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더 높은 것을 찾으면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다음 단계는 지구가 현실 시뮬레이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구상의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있고 안에 들어가는 방은 있지만 스스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 밖에는 운영자 앞에가 있고 지구상에서 현실 시뮬레이터를 작동시키는 운영자들은 대부분 지구의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 어느 정도 졸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특정한 시점에서 갖고 있는 선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세계관을 보고 그것들이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시뮬레이터 밖으로부터 약간의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의식 수준을 갖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뮬레이터 안에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시뮬레이터 밖의 운영자들로부터 직접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학생이 준비되면 교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일부 사람들은 시뮬레이터 밖에서 무언가를 받을 준비가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2500년 전 내 고타마가 물리적 몸을 갖고 지구를 걸었을 때 나 혼자 불교의 가르침을 생각해냈을까요? 내가 아직 시뮬레이터 안에 있었지만 누가 이런 가르침을 생각해냈을까요? 아니요, 네. 그때 보았던 세계관의 한계를 깨닫고 시뮬레이터 너머에서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는데 마음을 열고 받아냈는데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것들은 시뮬레이터 밖에서 제공되었지만 물론 그 이후로 시뮬레이터 밖에서 운영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의 세계관을 이용하여 이 가르침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첩시켰고 오늘날 여러분이 불교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원래 가르침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순수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만이 했던 일은 불교의 원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들을 이용하여 시뮬레이터 바깥의 운영자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지구를 걸었을 때 그 또한 지구상에서 보았던 모든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의식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세계관들 중 많은 것들이 전적으로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계관들은 사람들이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서 경험했던 것에 기초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그 세계관들에 중첩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경험을 주고 그 경험이 실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한 가지 문제라면 현실 시뮬레이터의 현재 조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이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여러분을 그 안에 놔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것을 기꺼이 보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세계관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나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제 바깥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다른 관점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 후 그 예수가 손을 내밀어 법칙이 명기한 대로 학생이 준비되면 교사가 나타나야 하고 그 예수는 시뮬레이터 밖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아침 예수께서 구슬문을 주면서 말했듯이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그가 부르는 사탄의 의식은 내가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 존재하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것은 의식은 시뮬레이터 외부로부터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것이 외부와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그 경험이 시뮬레이터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에 맞도록 강요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뮬레이터를 초월하기 위해 외부와의 그런 접촉을 활용하는 대신 그 의식은 그 의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터 안에 여러분을 가두도록 하는 그 세계관을 강화하고 입증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이 아닐까요? 즉 자신의 세계관이 신간이라고 부르든 무언가 다른 것으로 부르든 어떤 궁극적인 권위에 의해 검증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은 다른 종류의 경험이지만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경험을 위해 손을 뻗고 따라서 기존의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지구상에는 신의 창조물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지구상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과 갈등을 본다는 어떤 세계관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준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는 특정한 범위의 경험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주기 위해 보완된 현실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선택할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경험들 사이에서 선택하지도 않고도 그들 자신의 경험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런 모든 충돌하는 세계관들을 창조함으로써 해왔던 일입니다.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서 현재 지구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경험들을 충분히 갖고 있었나요? 입니다. 그럼 충분히 가졌다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외부의 운영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이전에는 아무도 지구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관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완벽하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은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험, 분리된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유형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전과 같은 존재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체감으로 확장시켰고 여러분은 서로 연결된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리된 존재로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대신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깨어남의 과정의 궁극적인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현실 시뮬레이터에서 자신의 영원한 탈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상승 어센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것으로도 불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히 가능한 한 빨리 시뮬레이터에서 나가도록 그것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한 평생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전 생들에서 이미 다른 것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진리를 줄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은 지구의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르침의 목적은 여러분이 시뮬레이터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뮬레이터를 종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가르침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불교는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그리스천 종교도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도 신비스러운 접근 베스트 어프로치를 할 때 일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른 가르침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집단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높은 수준의 개원함에 도달하고 마지막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보완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번 구슬문 불량인 싸움에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수다스럽게 들릴 수도 베익마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이것이 모이면 알 수 없는 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이것이 붓다로부터 결코 나올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이것이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인가요? 역시요. 요한 21시 22분. 여러분은 자신에게 공명하는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이 여러분이 시뮬레이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뮬레이터를 빠져나올 때 예수님, 성자메인 대사, 마스터모어 대사, 성모님, 그리고 많은 다른 상승 마스터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된 원에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사랑하는 이여, 내가 이 가르침, 이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기꺼이 받고자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연기법 상호의존적 기원들, 인터디펜던트 의저네이션은 항상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 중 우리도 뜬금없이 아랍더프 지구상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높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공인하고 이 컨퍼런스를 나의 불교적인 감사의 화염 플레임 오브 리 그라티튜드에 공인합니다.